에듀윌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학개론의 강다나입니다. 이번에는 기출문제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잡아야 되는지 그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 파트별로 문제에 대한 빈도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방학개론에 대한 기본 강의는 아마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강의는 몇 회독 정도 해야지 적당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사람마다 개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 듣고서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3번 이상 들었는데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고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적어도 3회독 이상은 돌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방학개론 이 소방 공무원을 준비했을 당시에는 4회독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4회독을 돌리고 나서 또 기본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까지 같이 돌렸기 때문에 좀 많이 다해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한 과목에 이 한 강의 자체를 계속해서 돌린다는 것 자체가 누구보다 어렵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2배속으로 또는 1.5배속으로 조금 빠른 버전으로 후다다닥 듣고 그리고 나서 다회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스페이스바 누르지 마시고요. 계속 쭉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얼추 잡혔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강의로 넘어가는 거겠죠. 또는 1회독 이후에 나는 조금 좀 병행을 하고 싶다. 문제풀이와 함께 병행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1회독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랑 같이 풀이를 진행하셔도 괜찮고요. 이 기본서만 딸딸딸 돌리다 보면 지루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졸립니다. 근데 졸릴 때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과목으로 넘기시거나 또는 문제풀이 강의 또는 문제풀이를 직접 해봄으로써 그 졸음을 깨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리다고 자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깰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이 공부의 흐름 패턴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러면 소방학개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목차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듀윌 교재를 보시면은 파트가 6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6개를 쭉 나열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죠. 사실상 첫 번째 파트 기초화학 부분에서는 화학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초화학 부분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25%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이론 부분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졌구나, 어떤 부분에서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러한 문제 진행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우리 일단 연소가 무엇이에요? 네, 바로 그 연소의 정의부터 해서 연소의 3요소, 4요소, 그리고 이 연소의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차단한다면 그게 바로 소화에 대한 방법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연소 파트를 확인을 해볼 거고, 그리고 화재로 넘어가 볼 겁니다. 이 화재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이로운 존재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로서, 그래서 사람의 컨트롤의 범위에 넘어가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이루어졌을 때 소방활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화재라고 할 거예요. 화재에 대한 반대말이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해서 우리 소방 활동들을 할 거다. 이때 건축물 화재와 위험물 화재로 나눠가지고 확인을 해볼 거고요. 소화 이론 파트, 우리 이전에 이 연소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재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화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어떠한 시설, 설비를 가지고 소화를 할 거냐까지 확인을 해볼 거니까 이 소화 이론 파트에서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 기준인데?
우리 설치 기준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이거 설치 기준인데 문제에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설치 기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설비들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들도 설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작동을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겠죠. 마지막 재난관리론 해가지고 4번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며 끝이 났는데, 이 재난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트 5, 6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재난, 그리고 이 재난 기본법 있죠. 네, 그거를 같이 그냥 섞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난관리론 같이 함께 묶어놨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매년 이 나오는 문제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5%, 25% 각각 25%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들에서도 어떤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런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소 이론 파트에 이런 것들이 있고, 화재 이론 파트, 그리고 소화 이론, 재난관리론까지 해서 어떠한 파트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얘는 에듀윌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 교재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2년 소방 공채에서 첫 번째 문제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에서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3번이라고 찍었고, 이 정답 자체가 3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란색 문자로 보냈으니, 이게 드러나게 했으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지점이 과연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나는 이러한 그래프를 처음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연소 범위 파트에 가셔가지고 그 이론부터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이 연소 범위 그래프에서 이 A라고 하는 지점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이론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림 보시고 A라는 지점이 여기는 불이 날 수 있는 최저 지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명칭 알아주셔야겠죠. 얘는 인하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혼합기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자체가 이제부터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구나, 즉 인하점이구나 라고 해서 1번, 2번, 4번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인하점을 설명하는 정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셔야겠죠. 이렇듯 이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가지고 정의를 내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 때 다 진행을 했던 그런 바이고요. 더 나아가서 연소 범위 배우셨죠? 연소 범위가 크면 클수록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 큰 물질 뭐가 있었어요? 아세틸렌이 있었습니다. 이 아세틸렌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 가연성 가스들에 대한 연소 범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네,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이다 라고 하면 아이고 파라나, 아이고 파라나. 그래서 2.5에서 81%까지의 연소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말 키워드로 암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것들 한 번씩 쭉 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연소 범위가 크다고 해서 엄청 위험하다 뿐만이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서 이 얼마만큼의 위험하냐, 이 위험도의 공식에 따라서 가장 수치가 높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이황화탄소를 들 수가 있는데 이황화탄소도 있었죠. 1.2에서 44%. 그래서 이황화탄소가 위험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위험도로 물어본다면 이황화탄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아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쭉쭉쭉 이론까지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푸실 때 난 이 문제를 맞추겠다 이러한 마음보다도 이 문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 바가 뭔지, 문제에 대한 의도와
함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이론들을 같이 쭉쭉쭉 펼쳐지면서 이 옆부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요, 정말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이 문제를 꼭 맞춰야겠다, 이러한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보실 때 그때는 정말 문제를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으로 가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문제풀이 강의를 듣거나 이 문제로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문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들이 적혔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이론서를 정말 다 해독하다 보면은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정말 그 파트에 대한 이론을 옆에다가 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실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 1회독, 이 기본 강의 자체를 1회독하고 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너무 지극히 정상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고 많이 풀다 보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시험 때 가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발견을 하기보다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연습 때 틀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틀릴 때마다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에듀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저한테 직접 문의를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 더 깊숙이 더 자세한 것들은 이 문제풀이 강의 때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 때 만날게요. 2023년 소방공무원 합격 한 번에 가보자고.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끝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까먹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 아까 전에 이런 문제들을 확인을 했어요. 문제 보시면서 내가 조금 헷갈렸거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이를 할 때 내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가 될 수 있게끔 옆에다가 예를 들어 나는 화학 양론비 이거 모르겠다. 그럼 옆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화학 양론비를 모르겠다. 또는 이 화학 양론비를 구하는 공식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옆에다가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프 해석 자체를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래프 해석이 조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언어로 그래프 해석 어려움, 이해를 못하겠음,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언어로 적어주셔도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